문자열 관련 지리 메소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 메소드 중에서 카운트 메소드는 문자열 중에서 여기 전달 인자로 지정한 부분 문자열이 몇 개인지 세어서 그 개수를 알려줍니다. 이때 검색할 범위를 문자열에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시작과 끝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것은 문자열 분할 연산자 사용할 때와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문자열도 영어와 한글 문자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영어 문자열 Introduction to Python에서 소문자 O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알려줍니다. 몇 번 나타나나요? 4번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인트로에 O가 있고 그 다음에 션에서 덕션에 할 때 뒤에 O가 있고 2개가 있고 to 할 때 TO 3개가 있고 파이썬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2개, to에서 하나, 파이썬에서 하나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끝에서 두 번째 문자열부터 끝 문자까지 시작 문자열을 정의를 했죠. 그죠? 요렇게 해서 소문자 O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니까 한 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하니까 파이썬의 O부터 시작했죠. ON 중에서는 O가 한 번 나타납니다. 세 번째 코드는 여기서도 소문자 O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0이죠. 즉 시작이 0이고 끝이 -2니까 처음부터 끝에서 세 번째 문자 사이, 즉 대문자 i로부터 파이썬의 h 그 사이에서 소문자 o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는 코드입니다. 3번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introduction에서 2번이 나타나고요. to에서 1번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는 한글 문자열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 느낌표 여기에서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문자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파이썬 2번 나타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라고 출력이 되었군요. find 메소드는요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find는 문자열의 왼쪽부터 검색을 하고요. rfind는 right, 즉 오른쪽부터 검색을 시작합니다. 메소드 안에 지정한 부분 문자열을 찾으면은 처음 나온 부분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처음 발견한 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1을 반환합니다. 여기 find와 rfind 메소드 이 둘 다요. 앞서 본 count 메소드처럼 시작과 끝 인덱스 번호를 지정해서 검색할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코드의 첫 번째 코드는 영어 문자열 Introduction to Python에서 find t죠.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발견되는 첫 t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2가 나왔습니다. 즉 문자열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에 t가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t가 있죠. 인트로덕션에만 해도 t가 2번 있고 to 이렇게 해서도 있지만은 처음 발견한 t의 위치 인덱스 번호 2, 즉 세 번째 이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t자를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찾도록 했죠. rfind 해서 t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습니까? 18이 나왔죠. 즉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쭉 해서 몇 번째? 19번째 t가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코드는 한글 문자열, 즉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 느낌표 이 한글 문자열에서 파가 rfind를 사용했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서부터 몇 번째에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파가 두 번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을 즐기자의 그 파, 그것의 위치를 이제 물어보니까 10, 즉 왼쪽에서부터 11번째에 파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코드는 한글 문자열에서 영어 파이썬을 검색을 했죠. find를 써서 한글 문자열에는 한글만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찾는 부분 문자열이 없죠. 그래서 -1을 반환합니다. 이때 -1이 문자열의 맨 끝에 있는 -1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 번호를 음수로 해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의미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개의 인덱스 메소드는 바로 앞에서 본 find 메소드와 같습니다. 단 인덱스 메소드는 만약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find 메소드처럼 -1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즉 오류가 나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find와는. 여기에도 인덱스가 있고 r 인덱스가 있죠. 즉 r 인덱스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찾기 시작하고 인덱스는 왼쪽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앞서 find 메소드에서 사용한 예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이제 영어 문자열에서 T자를 인덱스, 즉 시작부터 왼쪽에서부터 찾도록 했더니 find 메소드처럼 2가 나왔죠. 즉 세 번째에 T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R 인덱스로 T자를 반대로 오른쪽부터 찾도록 하니까 18이 나왔죠. 즉 왼쪽부터 해서 이거는 19번째 있다. 결과가 find와 R 인덱스 둘 다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문자열에서 영어 파이썬을 찾았죠. 이러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find에서는 어떻게 됐죠? -1을 반환했죠. 그런데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이처럼 value error가 납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예외 처리문으로 이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문자 질의로 이제 starts with, ends with. 여기에서 여러분 start 다음에 s가 있습니다. 그리고 end 다음에 s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rts with, ends with 이렇게 됩니다. start with가 아니에요. end with가 아니고 s가 있다는 거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혼돈을 내서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메소드는요,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옛날 방식으로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문자열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라든지 이렇게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처리할 때 화이트 스페이스 때문에 좀 정확하게 처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웹에서 막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요.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이 두 메소드 덕분에 그런 고민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화면의 왼쪽 아래 코드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코드를 보면 이제 조건문을 쓰고 여기 문자열 파이썬을 배우며 파이썬을 즐기자라는 걸 이제 변수 KOR에다 할당했는데 이 문자열 안에서 슬라이스, 즉 분할 연산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시작부터 세 개의 글자가 파이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인덱스 번호 2까지 확인하는 거죠. 0부터 2까지 파이썬이면은 found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요, 파이썬이 맞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starts with를 사용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KOR이라는 변수의 문자열이 파이썬으로 시작하니 물으니까 맞다, found 하고 프린트 출력을 했습니다. 이 둘 다 결과는 같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tarts with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위에는 X,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추천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아래 O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화이트 스페이스나 인코딩 문제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글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if English가 이제 영어 eng의 마지막 6부터 끝까지가 파이썬으로 끝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할 연산자로 쓰게 되면은 저 introduction to Python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습니까? 파이썬이죠. 그래서 이게 true가 되어서 found라고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nds with를 써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출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ends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접두 문자와 접미 문자를 검색할 때는요. 문자열 분할 연산자 대신에 starts with와 ends with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이것을 좀 더 파이썬다운 코딩이라 부릅니다. 즉 파이소닉하다고 표현합니다. 정리하자면 starts with 메소드는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 지정한 그 특정 문자열로 시작을 하면요. 참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합니다. ends with 메소드는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열로 끝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문자열 Introduction to Python에서 I로 시작하는지 starts with가 안에 I를 넣었죠. I로 시작하는지 물어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Introduction to Python이 I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대문자 I로 시작하죠. 소문자 I가 아닙니다.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뭐라고 나올까요? 거짓, fals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문장이 파이썬으로 끝나느냐라고 물어봤죠. 여기 대문자 P입니다. 소문자 P로 하면은 이것은 거짓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대문자 P니까 정확하게 매치를 하죠. 그래서 true, 참이 나옵니다. 한글의 경우 파이썬을 배우면 파이썬을 즐기자 느낌표 이것이 파이썬으로 시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시작하나요?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true가 나왔고요. 자로 끝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로 안 끝나죠. 느낌표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al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관련 지리 메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title, lower, upper, capital 이런 걸 배웠죠. 그죠? 여기서 이제 is로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문장이 is title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title은 뭐라고 했죠? 모든 영어의 단어의 첫 문자가 대문자면 참을 반환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거는 right way to. 여기 영어 단어 세 단어 중에서 각각의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을 반환합니다. 이걸 약간 바꾸었어요. to를 소문자로 해봤습니다. TOST를. 하나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개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때 is title이라 물어보면 이거는 뭘까요? 당연히 false입니다. 각각의 영어 단어가 대문자로, 첫 문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은 한글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실 거고요. 두 번째도 보면 right way to Python인데 이게 is lower. 모든 문자가 소문자냐. 모든 문자가 소문자면은 참을 반환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거는 모든 문자가 소문자입니다. 두 번째 코드 얘는 뭡니까? right의 R이 대문자죠. 그래서 거짓을 반환했습니다. 마지막 두 코드를 볼게요. 여기 right way to가 is up냐, 모두 대문자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두 대문자가 맞죠? 모든 영어 문자가 대문자입니다. 두 번째에는 뭡니까? to에서 t는 대문자인데 o는 소문자입니다. 요 딱 하나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냐 물어보니까 no, 아니다. 이것은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false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리와 관련된 문자열 메소드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